안녕하세요. 미투스 인문논술 대표 강사 최연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까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기본 훈련, 우리 기본 개념을 다 배우는 한 8주 정도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1월 달에 이제 개강할 거고, 이제 보통 2월 달까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진행을 하는 거야. 이때까지는 이제 뭘 하냐면은, 우리 논술의 전 영역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공식들, 독해법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쭉 훑어본다. 요 정도로 보면 돼. 근데 하나하나를 다 깊게 연구하고 파는 그런 것들까지는 아니고, 전체를 다 훑어보니까 만약에 기본 훈련만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를 여러 번 복습하면서 잘 다져두면은 충분한 공부는 될 수 있어. 여기서 조금 모자란 훈련들을 보충하는 게 바로 집중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보통 진행될 것이고, 약 20주 정도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거야. 여기는 기본 훈련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화 학습할 거야. 이제 기본적으로 반복도 할 것이며, 조금 더 어려운 지점들, 특히나 여기 보면 변별 지점이라고 나와 있죠? 변별 지점이 뭐냐면은 이런 거라 보면 돼. A 플러스는 할 수 있는데 A 마이너스는 못하는 거. 그게 변별 지점이야. 흔히 말해서 이제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진짜 잘하는 애들을 구분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 그런 것들까지 싹 다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논술을 준비하는데, 만약에 뭐 최상위권, 뭐 연세대, 최저 없는 연세대를 준비한다, 한양대를 준비한다, 혹은 이제 100대 1이 육박한 서강대를 지원한다, 이러면은 이것까지는 꼭 하는 게 사실상 좋을 것이다 라고 쌤이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이제 여름방학쯤 들어가면은 우리는 특별훈련이라고 해서 이거 두 개가 진행될 건데, 하나는 압축특강인데 뭐냐면 기본 훈련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쉬운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는 요 4주 압축특강, 한 달 정도 만에 끝내는 압축특강이에요.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특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쭉 따라한 친구들은 복습 과정 정도를 할 수 있고, 실제로는 7월달, 8월달 이후에 논술을 처음 진입한 친구도 있죠. 그런 친구도 은근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요거를 통해서 빠르게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 진도들을 따라오는 그런 용도로 보통 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료 특강은 뭐냐면은, 이 논술의 과정 동안에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들한테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게 바로 자료 훈련이야. 자료 제시문 나왔을 때, 자료라고 하는 건 표랑 그래프 같은 걸 뜻해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되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만 딱 집중해가지고 또 4주 동안 훈련을 하는데, 그게 이제 특별훈련 두 번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배우고 다 배웠어. 실전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부터 실질적인 뭐 연세대학교 기타 등등 모든 학교에 당해 모의고사 위주로 이제 많이 문제들을 풀 거예요. 이제 당해 모의고사를 위주로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해 나와 있는 모의고사가 당해년도 이제 기출문제의 어떤 이제 경향을 예측해 주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올해 모의고사가 뭐 비교 플러스 이제 비판으로 나왔다면은 그런 틀을 유지하면서 그 당해의 기출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쭉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통 많이 보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0월 달까지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가장 논술을 꼼꼼하고 이제 좀 풀로 준비하겠다,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쭉 따라오면 돼. 정말로 이제 뭐 현강에서 쭉 1년 커리 따라온 친구도 여기서부터 다 듣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논술이 주가 아니고 수능이 주다, 근데 논술을 쓰긴 쓸 거다, 근데 논술에 투자를 많이 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그런 거지.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에 따라서 이 기본 훈련을 하고 파이널로 따라오든지,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자료가 많이 나오면은 기본 훈련하고 자료까지 들은 다음에 파이널 따라오든지, 아니면은 자기는 논술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별로 없다, 거의 없다. 예를 들면은 가장 좀 좋지 않은 경우지만 많이 발생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수능이 얼마 안 남은 거야. 예를 들어 수능 한 달 전이야. 근데 논술은
쓰긴 썼어. 근데 여태 공부는 안 했어. 그래서 어떡하죠?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물어봐. 그럼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해? 큰일 난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농담이에요. 그때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잖아. 어쨌든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지. 그럴 때 이제 이걸 하는 거야. 압축 특강 듣고 이거를 최대한 빨리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미 뭐 한 10월달 9월달에 이러면 자기가 이미 지원했잖아.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만 파이널을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기별로 이제 그 자기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걸 좀 이제 쌤이 다양하게 펼쳐놨으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쌤이 좀 강조하는 건 이런 거야. 이게 인강이잖아. 인강은 쌤도 이제 뭐 수험생 때 쌤도 논술로 공부해서 붙었는데 논술 강의 되게 많이 봤죠. 근데 강의를 많이 보는 것만으로는 실력 향상을 사실상 확보하기 힘들어.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보면 돼. 논술이랑 사탐 있죠. 이게 내용상 되게 비슷해. 왜냐면 사탐에서 다루는 소재나 주제가 논술에서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 사회문화, 생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사탐보다는 논술은 차라리 충격적이야. 이거랑 더 비슷해. 황당하지?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뭔 이상한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역량 과목인 거야. 역량 과목. 즉 능력이 중요한 과목이야. 외우는 것보다. 이건 이제 지식 암기란 말이야. 흔히 말해서. 지식 물론 아니죠. 지식 암기 이상이 뭔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근데 춤 같은 거는 뭔가 외우는 게 전혀 아니잖아. 물론 패턴 같은 것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내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정확하게 따라해보고 교정하는 게 중요해. 다른 말 이건 거야. 이거는 실전 연습, 그 다음에 정교한 교정이 중요한 과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를 춤을 추는 걸 동영상을 한 100개 봤어. 프로 댄서가 되려고 하는 친구야. 근데 동영상 100개 봤어. 유튜브를 많이 봤어. 그럼 얘가 춤을 잘 출까? 아니지. 춤을 잘 추는 건 아니지. 근데 춤에 대한 뭔가 식견은 생겼을 거야. 누가 춤추는 거 보면 아 이건 누구 스타일 따라하는 거네. 누가 뭐가 어디 조금 부족하네를 품평을 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하지만 자기가 춤 잘 추는 건 아니야. 논술도 마찬가지야. 논술 강의만 막 쭉 따라오잖아. 근데 연습은 별로 안 해. 교정도 별로 안 했어. 첨삭이지 이거는. 이런 거 잘 안 했으면 그냥 논술 보는 눈은 익혀질 수 있는데 자기가 잘 쓰지 못해. 정말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강의만 듣는 거는 의미가 진짜 별로 없어요. 논술 진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 직접 써봐야 돼. 그리고 한 번 써볼 때 대충 써보지 말고. 물론 누가 대충 쓰려고 대충 쓰겠어. 근데 처음에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썼지만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썼던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누구나 깨닫게 돼요.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그러면 수업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내 생각에는 약간 완벽하게, 학생 생각에는 약간 완벽하게. 쌤이 이제 작품을 쓰라고 하거든, 매번. 작품 실습. 작품을 써. 그런 다음에 이것도 이제 좀 교정을 해봐야 돼. 근데 인강 친구도 우리 직접적 첨삭을 받기 힘든 상황이니까 선생님 뭘 올려놔요? 첨삭 강의 올려놓잖아. 첨삭 강의랑 첨삭 교재 올려놓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쓴 것과 첨삭 교재에 있는 그런 것들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내가 첨삭 강의에서 말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 글에 또 적용해서 교정 단계까지 잘 밟아 나가야 돼. 그래서 따라와야, 그렇게 따라와야지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볼게. 그래서 나는 정말로 논술을 엄청나게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따라오면 돼요. 형광생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 이제 많이 있어. 근데 만약에 그런 조건이 안 되면은, 그래서 이 중에서 딱 한 개만 들으면은, 딱 한 개만 듣는다면 뭘 듣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래. 너가 만약에 시간이 한 개만 들 때 시간이 좀 있는 편이다. 그러면 이걸 들으세요. 왜냐면 여기에는 없는 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 있거든, 여기는. 그러니까 이걸 듣는 게 제일 좋은데, 보통은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럼 이걸 들어라. 그러면 중요한 거는 다 있으니까.
중요한 건 기본적인 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들으면서 이제 기본 훈련을 하면 된다. 근데 시간이 정말 촉박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해라. 근데 시간과 상관없이 이거 세 개는 기본 개념들이지. 개념 강의.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특별 훈련이야. 이거는 특별히 자료가 많이 나오는 대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성균관대, 연세대 이런 데는 자료가 매번 나오고 자료가 어렵단 말이지. 이럴 때는 내가 자료에 대해서 좀 약점이 있다. 그러면은 개념은 뭘 듣든 간에 얘를 추가적으로 듣는 게 좋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로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 왔을 때는 정교함도 정교함이지만 일단 실전 훈련이에요. 내가 일단 풀 버전으로 모든 세트 문제를 다 풀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확인 차원에서 들어보고 또 이제 교정해보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건 실전 연습이야. 근데 여기는 개념 훈련이거든.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를 공부하는 방식과 여기를 공부하는 방식은 좀 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이제 뭐 세 문제가 있다 혹은 두 문제가 있다 한 문제가 있다 이럴 때 그냥 풀 버전으로 다 처리해 본 다음에 강의 듣고 그러는 과정들이 아니야. 내가 중간중간에 이거는 뭐 논제 분석만 해봐라. 논제 분석만 그때 조금 해. 그 다음에 재심은 가를 한번 읽어볼 거야. 지금부터 5분 줄게. 막 이래. 그럼 5분 동안 또 가 분석해봐. 그런 다음에 내가 또 뭐 다른 거 또 시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쌤이 나란히 걷기라고 불러 쌤이. 너네한테 그냥 한번 풀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요 단계까지만 해봐. 그 다음에 쌤이 그것도 딱 해줘.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봐.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이 해줘.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봐. 같이 해줘.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정교한지를 기준으로 너네한테 조금씩 먼저 시켜본 다음에 쌤이 이제 이걸 다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거야. 그래야지 너네가 아주 정교하게 개념을 다듬을 수가 있어요. 이런 다음에라야 너네한테 그냥 한 방에 시켜볼 수가 있어. 그래, 너는 이제 개념 잘 배웠잖아. 연습했잖아. 그러니까 2세트 한번 풀어봐. 모의고사야. 실전 훈련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게 봐봐. 춤이랑 비슷하다 그랬잖아. 우리가 뭐 배울 때 쌤이 방금 배운 것처럼 이렇게 나란히 걷기를 하죠? 운동 배울 때 그렇게 하잖아. 예를 들어서 너네가 뭐 태권도 배우러 왔어. 태권도 배우러 왔는데 오자마자 막 대련시켜? 뭐 갑자기 뭐 검은티 형님이랑 한번 해봐. 선생님 저 태권도 처음 배웠어요. 한번 해봐. 그래서 막 얻어 터지고 오면은 네가 얻어 터졌는데 그때 요거 한번 교정해보자. 이렇게 안 하잖아. 처음에 뭐해? 이거만 하지. 막 이거만 하잖아. 이거만 몇 번 해? 이거 한 50번 하지 않니? 그런 다음에 이제 막 막기 막 이런 거 하잖아. 쌤 태권도 배운 적 없어요. 학교에서 가끔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막 맞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발차기 못 해요. 하여튼 막 발차기도 하면은 한 동작을 정교하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 다 배우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세트로 태극 일장 외우고 막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상이야.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지? 배드민턴이다 그럼 뭘 배우고 자세 배우고 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는 풀이할 때 시간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이때는 시간 별로 신경 쓰지. 왜냐면 100% 정확성 위주야.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해.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시간을 내가 느리게 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일단 정확함이 우선이야. 정확함이 우선. 그런 다음에 정확함이 숙달이 되면은 저절로 빨라지고 어차피 속도 훈련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까지 이제 정확성 훈련하면 안 되지. 왜 이틀 뒤에 시험 보러 가는데 여기는 스피드 테스트 할 거예요. 빨리 푸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전에는 정확성 위주로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너네가 이제 많은 친구들이 사실상 여기서부터 이제 모의고사 방식으로 가자마자 그냥 2시간 동안 모의고사 쫙 푼 다음에 이제 뭐 해설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경우가 사실은 논술 현장에서 많아.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인식이 있냐면은 일단 좀 빨리 써봐야 돼. 일단 막 손을 대서 글을 좀 완성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조바심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흔히 말해서 정확성과 속도의 문제인데 많은 친구들이 내가 2시간 안에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쓴다에 집중한단 말이야. 근데 너가 만약에 이제 연세대 갔어. 근데 100명 중에 네가 제일 빨리 쓴 거야. 짱 빨리 썼지? 한 30분 남았어. 근데 너의 글에 30분 남은 그 글을 채점해 보니까 막 C 뿔이야. C 마이너스야. 그럼 의미가 있냐고 이게. 의미가 없잖아. 차라리 누구한테 희망 있어?
물론 시험날 그러면 다 떨어진 거지만 아직 시험은 좀 남았어. 그랬을 때 이 친구는 2시간짜리 시험이지만 4시간이 걸렸어. 4시간 걸려 쓴 글을 봤더니 이건 A뿔이야. A뿔이야. 얘가 이겨요, 결국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얘가 이겨. 그러니까 너네는 여기에 초점 맞추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은 당연히 속도가 높아져요. 알겠지? 그래서 이 과정에는 철저하게 정확성 위주. 그러니까 정교한 교정 필요해. 내가 아무리 이제 개념을 잘 복습하고 글을 썼다고 해도 그게 완벽한 글은 절대 아니에요. 알겠지? 심지어 내가 쓴 예시답안도 절대 완벽하지 않아. 대학교가 쓴 예시답안 절대 완벽하지 않아. 네가 쓴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한 번 쓰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번 첨삭 강의 주잖아. 그거 보고 하나하나 교정하는 연습까지 한 다음에 넘어가야 돼. 강의만 쭉쭉 이어서 이제 내가 어쨌든 기본 강의 다 들었어요. 선생님 이걸로 안 돼. 알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막 이런 것까지 검사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너네가 뭐 유치원생이니? 너네 이거 잘 열심히 할 거니까 그거 믿고 선생님이 계속 진도를 진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커리큘럼 영상인데 갑자기 잔소리를 막 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이 노파심이 들어서 그래.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촬영 언제 하는 줄 아니? 이제 1월달 개강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어떻게 할 거다 이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쌤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학생들은 합격자들과 불합격자들이야. 쌤이 작년에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떠오르는 학생들은 불합격자들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나 불합격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아까운 학생들도 있고. 근데 난 이런 생각 들어. 한 끗 차이로 불합격한 학생들이 누구냐면은 예비 받고 떨어진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뭐 예비 번호를 받았다는 거는 흔히 말해서 어이없는 글이 아니란 뜻이야. 나름 잘 쓴 거야. 그러니까 예비를 받았지. 근데 예비 받고 결국에 다 떨어지는 친구들 중에는 1년 내내 이거를 철저하게 교정하고 또 이제 점검해보고 고쳐 써보고를 매번 안 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매번 했는데 떨어진 친구들이 뭐 있을 수는 있을 거야. 근데 대부분 또 그렇지가 않아. 매번 정교하게 고쳐 쓰는 친구들은 당연히 합격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너네 시작하는 마당이잖아. 그치? 시작하는 마당이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심히 잘해서 열심히 잘한다는 게 이런 얘기지. 열심히 잘 따라하고 고쳐 쓰고 해서 이 정확성, 어쨌든 내가 하나의 진도를 넘어가기 전에 이건 정말 잘 소화했군 확신이 들면 그때 넘어가셔서 이때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너네가 내 강의를 들으면 있잖아. 쌤 강의가 빡세기로 유명해요. 근데 뭐 유명하다는 게 이런 말이야. 예를 들면 기본 훈련이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얘가 훨씬 길잖아. 얘는 그렇게 길지 않아. 얘에 비하면. 근데 얘도 있잖아. 엄청 길어. 이게 논술 강의가 이제 인터넷에 공개된 것도 꽤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 이투스도 있고 이제 여기저기도 있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심심할 때 비교해봐. 강의 분수 장난이 아니야. 엄청 많아 이게. 거의 뭐 최소 2배 많고요. 최대만 5배도 많을 수도 있어. 엄청 많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네가 흔히 말해서 논술 공부할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필요한 어떤 내용들 중에서 너네가 내 강의를 듣기 때문에 못 듣는 건 거의 없을 거야. 거의 없을 거야. 쌤이 연구를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선생님들 강의들 다 연구하고 교재도 다 연구하고 논문도 연구하고 하거든. 이거 다 보면서 혹시나 내가 놓친 게 있나 늘 점검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또 이제 정리해가지고 또 내 교재에도 이제 녹여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엄청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 근데 정말 필요 없는 건 당연히 걷어냈겠지. 근데 이런 거를 우리 제자들이 알면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어쨌든 좀 밀리진 않겠구나. 손해보는 건 없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늘 꽉꽉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소화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배우면서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특히나 내년도는 우리 2021학년도부터는 한 번 글 쓸 때마다 쌤이 조금 더 귀찮게 할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논리 표면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교재를 싹 다 이제 리뉴얼 해놨어. 이제 엄청 쌤이 또 밤새가면서 또 작업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듣고 이제 쌤이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 좀 귀찮을 테지만 귀찮은 것만 잘 이겨내면은 압도적인 승률, 알겠지? 압도적인 성장 여러분들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